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오늘은 얼마 있으면 3.1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3.1절 즈음에 저기 방송국하고 몇 번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뭐 3.1절 아, 예.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3.1절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그 상황이 어떠냐,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취지로 그 방송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덕분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3.1절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3.1절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의미라든가 네. 우리가 왜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지, 왜 0.1로까지 지정될 만큼 왜 중요한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한국 근대 현대 역사에서 3.1절만큼 중요한 역사는 없을 겁니다. 1919년 3월 1일 네. 날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더랬죠. 그 당시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여러 자료를 통해서 모아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구나. 네, 그런데 그 당시 전체 조선 인구가 뭐 외국으로 나간 사람 빼면은 한 2천만 명. 10분의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의 10분의 1이 거리에 나가서 만세를 부른 거는 한국 전체 역사상 딱 2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월드컵. 그렇죠. 월드컵 때 한 500만 명 정도가 나갔다고 하니까 그 열기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열기인데 3.1 운동 때는 훨씬 더 힘들었고 네. 또 TV로 중계도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만한 열정으로 왜 그들이 나갔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그 3.1절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목숨을 걸고선 했어야 되는 운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3.1 운동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영국 기자였던 맥킨지가 썼던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1절을 취재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딱 처음에 썼던 게 뭐냐면 이때 만세 운동은 폭동이 아니라 시위였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폭동이 아니었다, 시위였다, 이 얘기를 왜 이 기자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냐면은 일본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폭동에 준해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이상의, 마치 예전에 의병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듯이 대응을 했다는 거고, 한국인들은 그 당시 한국의 독립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평화롭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택했던 거죠. 거기에서 이미 3.1 운동의 가치,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대응, 이런 논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그런 데이터를 해놨는데, 독일이 한 7년 동안 벨기에를 점령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네. 네. 그때 이제 아마 좀 잔인하게 점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7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3.1 운동은 3월 1일 날부터 한 석 달 동안 그 죽은 사람은 한 7,500명 정도로. 그런데 뭐 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감옥에 갇혔다가 고생을 한 사람까지 치면은 수만 명에 이르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일본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크 역사에서 가끔 소설을 읽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7천 명이 죽었다, 15,000명이 다쳤다, 이게 별로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7천 명이 어떻게 죽고 어떤 대우를 받았고 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가 묘사가 된다면은 그 분노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위를 하기 전에 마치 강령처럼 내려간 게 있어요. 일본인을 공격하지 마라. 상점에 돌을 던지지 마라. 네. 왜 우리가 독립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일본하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의 뜻은 이거다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본은 거기다 대고 총을 쏘고 고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킨지라는 양반의 기록에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기록이 뭐냐면은 어린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에요. 뭐 시위를 했으면은 그래, 그 시위를 했으니까 뭐 그만한 것들은 감내를 해야 돼. 근데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보호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성적인 모욕을 준다거나 모욕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하고 또 어린이를 죽이고 하는 장면들을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서울, 평양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영국 기자거든요. 아, 예. 굳이 한국 편을 쓸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이 그대로 사실은 그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는 얼마만큼. 그리고 이분은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난 이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고 내가 직접 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어떤 폭력에 맞서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은 그 3.1 운동이라는 가치는 한편으로 역사적인 평가하고 더불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고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그런 행동을 이렇게 폭력을 했던 게 일반화돼 있었으면 네네. 영국 기자가 있는데도 영국 기자가 그런 걸 볼 수 있었는지가 네네. 너무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척 당연하게 이미 10년 동안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척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미 19세기에도 그러니까 1800년대도 왔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참 불쌍했대요. 근데 1919년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를 밝힐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니까 갑자기 자아가 생긴 거예요. 내가 왜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민족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민족성을 인겨준 건 한국인 스스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아이러니해. 그런 네. 표현을 쓸 정도로 고통을 10년 동안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우리가 일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를 일깨운 시기가 바로 3.1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운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 당시 조선시대 어떤 양반들이 했던 것보다도 참혹하게 일본인들은 조선 민중을 학살하고 괴롭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양반과 상놈이라는 어떤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하고 그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 간의 문제라는 면을 명확하게 밝혔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3.1 운동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3.1 운동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혈통으로서의 민족은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로서의 민족은 생각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근대적인 개념의 민족 의식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3.1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1도 얘기하면서 민족대표 33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도 회의적일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어떤 부분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거기에다 누군가 도화선을 붙여서 폭발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한데 그 역할 정도는 잘 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3.1 운동의 배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승국들이 그 승전국들의 어떤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죠. 네. 예, 이제 이미 그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나눠 먹으니까 뒤에 쫓아온 미국이 그렇게 다 하지 말고 좀 어떻게 내 역할도 좀 할 수 있게 해줘 하면서 윌슨이 제창한 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발칸반도라든지 뭐 오스만 제국이나 그런 제국을 좀 그대로 좀 둬라. 다 니네들이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아시아에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이 그 얘기를 했어. 그것도 전부 다 독일, 영국, 프랑스 있는데 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힘을 받은 거죠.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쿄에서 또 중국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많은 교포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우리도 뭔가 우리의 뜻을 밝히자. 일본은 늘 그랬듯이 병합, 그러니까 식민지로 만든 건 한국인들이 원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밝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국내에서도 무르익고 10년 동안 이제 역사상 받아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죠. 이제 우리의 뜻을 명확하게 밝힐 때가 됐다. 근데 이제 여기에 누가 지도자로 나설 거며 어떤 방법을 쓸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10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에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잘 아시겠지만 뭐 백오인 사건을 거친다든지 이미 일제 강점기 전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포섭하거나 죽이거나 친일파로 만들거나 이게 지도자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손대기 좀 껄끄럽고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 사람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은 조직이 있죠. 네. 교회, 사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천도교 같은 경우 교당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면은 그 밑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평양 쪽에 있는 기독교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천도교 쪽에서 빨리 그게 움직입니다. 각각 처음엔 다 따로 하려고 했어요. 기독교계, 천도교, 청년. 근데 이거를 이제 손병희 선생이 통합을 하는 작업을 하게 돼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그 외부에서 있던 것보다는 한 달 정도 늦게 이제 독립운동 준비를 하게 되면서 독립선언서까지 인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만세운동이다. 여기서 우리가 폭력을 동반한 저항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인명의 살상이 인명의 피해가 클 거다. 저들이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돌 들고 정언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도교계, 그다음에 기독교계, 나중에 이제 불교계, 한용운 선생까지 이제 포함하면서 종교계가 중심이 돼서 만세 운동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볼 땐 답답하죠. 나와서 막 선동을 딱 해줘야 되는데 식당에 모여서 읽고 이제 경찰서에 연락해갖고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때 인수했던 독립선언서가 이제 학생들 손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손에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탑골공원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독립의 열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에 휩싸였다 그래요.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몇만 장이나 풀리는 독립선언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을까? 물론 신승이라는 형사가 한번 발견했지만 자기가 그거를 뇌물을 받는 조건으로 그냥 입을 닫거든요. 나중에 자살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밝혀지질 않았으니까 일본으로 볼 때도 충격이었고 우리의 그 통치망이 무너졌구나. 그다음에 이제 맥켄지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3.1운동 전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만세운동을 했으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처리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독하게 잔인했거든요. 지독하게 잔인한 그런 것들이 펼쳐나가면서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가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 책이 1919년 3.1운동을 취재를 하고 1920년에 쓴 책이에요.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를 쓴 당시로서는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 일본을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지 이끌지 않으면은 아마 일본이 나중에 큰 사건을 일으킬 거다. 30년 내에. 진짜 마치 예언가처럼. 이 양반은 31년에 돌아가요. 1931년에. 그런데 잘 아시지만 1940년부터 소위 말해 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네.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미국과 싸우잖아요.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지원을 받았고 또 미국의 관심을 받았던 전승국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본을 위험하게 봤던 게 마치 예언가처럼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3.1운동에 대한 그 폭력적인 진압이 단순한 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일본의 패망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 평화를 위협한 존재가 됐잖아요. 결국은 일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롭게 그 시위 운동을 했지만 결국 그걸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입혔던 것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차마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던 잔인한 그 방법을 취했다는 거를 과연 일본에서는 어떻게 가르칠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3.1운동 자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한일 협정에서 맺었다고 하는 그 면죄, 네. 예, 그걸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수십만 명을 죽여놓고 돈을 내서 보상이 끝났다라는 논리가 과연 역사 속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목숨을 어떻게 후손들이 돈 받았다고 이제 죄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우리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단지 형식적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로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독일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네. 가서 하잖아요. 여기에는 시효가 없거든요. 우리가 반인륜 범죄는 시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10년 15년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효를 지나도 잡히면은 구속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는 부분들이 그게 귀찮고 그게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이 계속 사과 요구를 해서 지겹다. 설사 매번 정중하고 진심을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기 전까지 또 사과할 사람은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람을 우리 조상들이 죽였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피가 나게 있다면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펼쳤던 문제, 그들이 만들어 놓고 해놨던 어떤 악행들을 얘기를 해놓고 보면은 이거를 단순하게 시효의 문제, 보상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는 지엽 단말에 어떻게 보면은 얽매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3.1운동을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길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네네. 뭐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3.1운동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네. 좀 더 오늘의 의미를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네.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이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아까 말도 못하는 고문을 받고 나왔던 네.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석 달째도 잡혀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뭘 봤냐면 앞에 고문당하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세 부른 사람은 잡혀가서 내가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고 만세를 부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뭐야라고 깜짝 놀랐겠지만 그러니까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나고 했을 때 또 만세 운동을 벌였던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반병신 돼서 나오고 죽어서 나오는 걸 봤겠죠. 그런데도 만세를 불렀다는 거죠. 이제는 자신의 뜻이 조금 더 정확하고 설사 내가 그런 고통을 받더라도 내 뜻을 굽힐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멋지네요. 아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네. 상당히 멋지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좀 너무 끔찍한 얘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고문 같은 게 있었는지 얘기도 잠깐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일상적인 거죠. 고문이죠. 그래서 여학생이나 젊은 여인들의 옷을 찢고 때리고 발길질하고 채찍질하고 범간한다. 강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을 매질해 죽인다. 불붙은 담배를 젊은 여인들의 그 여린 부분에 짓누르거나 인두로서 남녀노소를 지진다. 엄지손가락에 끈을 매달아 대나무와 쇠망둥이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고 다시 의식을 되찾게 해 때리는 과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 그 다음에 고통이 극심하도록 사람을 끈으로 매는 거예요. 잡아맨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방에 어떤 조그만 방에 남자 35명, 여자 40명을 한꺼번에 넣어서 여러 날 동안 눕지도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소변을 다 보는 거예요. 70명이 며칠 동안 서서. 그러니까 이게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 한 명씩 빼내는 거죠. 취조하려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일상적이었다는. 이게 외국인의 눈으로 본 그 당시 일제 강점기 3.1운동 전후. 예, 전에는 뭐 아마 소수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 후에는 만세운동을 벌인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나를 반일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반일적인 인물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 선생이 쓴 뭐 한국고통사나 이런 데 보면은 고문 현장이 나오는데 그게 한국인의 목소리라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이런 걸 보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우리가 얘기한 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것까지 부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제 강점기 우리가 그 유무상 아마 7억 불로 아마 그 차관 제공까지 포함해서 그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그 이전에 일들은 없던 걸로 한다. 그러니까 그 모두 그 보상된 걸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꿔놓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한 35년, 40년 동안 일본을 강제로 점령하고 해서 좀 우리가 좀 돈이 많아졌어요. 아마 자신들도 그때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서구와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상당히 급해요. 지금은 개발 자금이 1억 불이 있어도 지금은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딱 줘놓고 우리가 역할 다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웃 나라로서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좀 막 가는 생각을 좀 가끔 하는데 1965년부터 네. 이루어진 그 저기 뭐죠 아까 그 차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자를 뭐 연 몇 %로 치든지 쳐갖고 그 돈을 지금 다 갚아주고 그럼 그때부터 죄 다시 하나 다 따지자 하나씩 1905년부터든 1910년부터든 다 따져서 그 보상을 민영사상의 책임을 다 져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래 그때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잘못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사과를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우리도 그때 아픈 기억 되살리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귀찮게 한다느니 우리가 얘기하면은 짜증난다느니 아니 그런 일은 없었다느니 그건 정부가 한 게 아니라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자체가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우리 못 살던 시절에는 선진국에 못 태어난 게 조금 네. 안타깝긴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인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아예 없기는 않지만 역사 속의 부채는 이웃 나라들보다는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비록 큰 경제, 그다음에 정치, 문화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발전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역사의 부채는 그거는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일본을 다 싫어한 건 아닙니다. 초밥도 좋아하고 일본 여행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다 하죠. 그렇지만 역사 문제는 네. 그것들과는 별개로 또 제가 더 마음 편하게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될 거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저희가 뭐 3.1절 특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방송을 하는 것도 네. 그 일본도 일본의 문제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 자체도 3.1절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그 퇴색해가고 일본과의 관계,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좀 옅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는 그렇다면 3.1절 맞아갖고 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3.1절을 다시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때랑 똑같은 시기가 아니어서 그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고 그다음에 또 행동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은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노력이 어쨌든 나중에 뭐 임시정부로 연결이 되고 독립운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니까 일단은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고맙다는 우리 조상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꿈꿨던 게 결국은 조선 사람 전체가 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러니까 가끔 우리나라 보면은 뭐만 해도 금방 화를 내요. 근데 화내기보다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같이 가려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 시대 3.1운동이 만세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경제성장도 해야 되고 정치 발전도 해야 되고 민주주의도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통일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식들한테는 야 그때 우리 조상들이 자기네들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도 뭔가 많이 남겨놓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면은 3.1절은 충분하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1절 특집 마무리하면서요. 저희가 또 답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3.1절 관련해서 3.1 운동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만한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3.1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나서 만세를 벌였기 때문에 저기 북쪽 끝에서부터 네. 제주도까지 전부 다 3.1 운동 기념지가 있어요. 아마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건 반경 10km 안에 3.1 운동 기념 네. 장소가 있을 겁니다. 뭐 공원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탑만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자기 동네에서 혹시 이제 그런 곳을 찾아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 저기 제주도만 하더라도 조천에 가면 만세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주도에서도 여러 곳에 들었는데 거기가 제일 먼저 3.1 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만세공원으로 꾸려놨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뭐 그래도 좀 더 특별하게 의미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3.1 운동 당시에 태화관이 있던 곳이 지금의 그 인사동 앞에 보면은 그 관철동 그 동네예요. 거기 지금 예. 태화 네네. 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 민족대표 33인 이제 그 네 분이 그때는 못 오셔서 29분이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졌던 장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나오면 인사동 길이 있죠. 네. 네. 인사동 길에서 끄트머리에 가면은 탑골공원이 있어요. 예. 한때 파고다 공원으로 네네. 불렸던 거기가 그 당시 시민들이 모여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그 태화관에 있는 민족 대표들 보고 빨리 만세 운동을 하시라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네 거기서 이제 먼저 선언서를 읽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퍼져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석 달 동안 또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만세 운동이 계속됐으니까 인사동 탑골공원 요 일대 그 앞에 또 천도교 대교당도 있고요 하니까 그 일대를 한번 3.1 운동 생각하면서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1일쯤에 오면 그 근처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있긴 할 겁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3.1절 관련해서 오늘 방송 들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3.1절의 의미와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크 역사 3.1절 특집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